현재 완료도 고등학교 내용은 아무 필요 없어. 딱 하나밖에 안 써요. 고등 과정에서 이 중에 건질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기에 나오는 10개의 시계 중에 여러분 요거 중요한 건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색깔이 왜 이래? 현재 완료 계속. 그나마 얘는 조금 쓸만해. 이거 말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구별할 필요도 없고 이게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를 하면 되고 과거 완료 시제는 일단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얘들아 힌트 실수하면 안 된다. not 부르는 거 어려운 이거 저기 쓸까? 이거 할까요? 부정문 만들면 not이랑 never가 어디 붙죠? 여기 붙어요. 여기 붙어요. 여기 붙여보라. had not pp, had never pp. 그렇죠. 그래서 요거 형태 조심해주고 해석은 그냥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과거 시제 문장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아 내가 하나 빼먹었다. 소리였다. 이거 4번으로 빼고 미안한데 이거 3번 요거는 해야 돼요. 3번은 뭐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 동사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당연히 헤드 PP를 써야 되겠다, 그죠? 미안, 좀 바꿀게. 미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주어 다음에 헤드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접속사 등으로 접속사 때문에 시간 관계가 명확할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경우라고 보면 되냐면 앞에 있는 이 접속사가 after인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after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시간을 주고 두 번째 접속사가 and 등의 접속사로 시간 순으로 실은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I met you and I studied English. 나는 그때 만났고 그리고 나는 영어 공부했다. 그래서 등등으로 접속사 등으로 일단은 한 건데 우리 교수님 설명을 자꾸 줄여주는 게 있을 때 그냥 해볼게요. 조금 바꿀게. 이거 좀 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접속사 또는 시간 순서대요. 이거 깔끔합니다. 이런 이유로 뭐 할 때 시간 순서가 명확할 때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접속사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라고 보여주면 되죠? 아까 했던 F와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뭐뭐 하고 나서 1, 2번 좀 겹칩니다. 두 번째 시간 순서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앞문장 and 뒷문장 같은 거는 예시로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가 명확할 때는 그냥 헤드 PP를 그냥 그냥 과거 시제로 그냥 써주는 게 사실은 더 예쁩니다. 굳이 대과거를 써서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대과거 시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간 공동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들 방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When I got home, my mother left.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 문장은 조금 틀렸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앞문장을 보면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집을 뭐 하셨다? 떠나셨다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 내가 집에 도착을 먼저 했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집을 나가신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집에 갔을 때 이미 어머니는 떠나셨다. 이미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여기에 left가 아니라 뭐라고 여기에다가 had
하고 레프트라고 적어줘서 여기에 시간 관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지. 아, 앞에 있는 내가 집을 도착한 게 무슨 시제? 여기가 과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헤드 레프트가 뭐가 되는 거지? 과거가 되어서 엄마가 집을 나가실 때 먼저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집을 도착을 했다. 내가 집을 도착했을 때 어머님이 이미 나가셨다는 걸 여러분 표정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해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겨워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구분되지 않는지 다 이해되는 안 되는 거지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명확하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my mother left home and I got hom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면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그러고 나서 내가 집을 도착했다. 굳이 이걸 그냥 대과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과거 시제로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과거 시제로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시제 오케이 괜찮다. 과거 시제 정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아주고 굳이 여러분들이 뭐 그 과거 시제를 막 적어야 되는 거 신경 써서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다만 과거 시제라고 무조건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개념인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은근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보통은 이제 대충 하고 마는데 접속사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가 돼요. 보통 두 개 겹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과거 시제로 표현 아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화 시제는 별로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잡고 여기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밑에 우리는 관계대명사 마수라 이게 훨씬 더 맞거든. 뭐 아니면 하지 말자. 나중에 그때 이거는 봤으니까 하고 요 순서 바꿔줘. 3번 4번 나중에 필기할 때는 관계 대명사 왓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학생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은 그 관계 대명사의 기본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조금 처음부터 할게요 얘들아. 일단 일반 관계사 일반 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이제 쌤이 맨날 얘기를 하죠.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기본부터 가자. 그래서 일반 관계 대명사는 여기서 갈라서 첫 번째는 이 관계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한다?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한다. 다 알고 있죠 얘들아. 두 번째, 그러고 나서 이 관계 대명사의 대명사 기능은 뭐가 된다? 이게 빨간 뒤에 중요합니다. 관계 대명사 자체가 주격 또는 목적격의 역할을 해서 주격이면 주어가 없는 문장. 이 목적격이면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와서 흔히 말하는 무슨 문장이 온다라고 하죠? 얘기를 합치면 그렇죠. 요거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이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되면은 관계 대명사를 주시면 되죠. 요거는 일반 관계사입니다. 사실 말해서 일반 후, 대 위치가 일반 관계대명사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예문 줄거 안 하게 다 알고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관계대명 똑같이 관계대명사인데 what 앞에 붙일까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디만 다르냐면은 1번이 달라 2번이 달라? 1번이 다르죠. 1번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이 와절 자체가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한다? 이 자체가 하나의 명사절의 역할을 해버립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해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와절 자체가 명사를 수식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와절의 문장 자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주어 역할을 한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비교를 한 겁니다. 이걸 그냥 해도 알고 있겠지만 관계대명사랑 비교를 해서 일반 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냐? 이거는 대명사 파트가 똑같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이 자체가 또 하나의 안에서 인사를 하니까 이게 다시 뭐가 되는 거지? 주격 아니면 목적격 역할을 해서 주격이면 주어가 없는 문장 또는 목적격이면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어서 무슨 문장이 오게 된다?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위에 있는 일반 관계사가 아니고 요거죠. 요 1번의 기능과 여기 2번에 있는 요 주격 목적격이고
일반 관계사항도 비구대상으로 설명을 한 거다. 핵심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세요. 그렇죠? 괜찮니 얘들아?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잘 알겠지만 I want to know what is 그래서 여러분들이 왓절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첫 번째 1번은 이 명사절의 주어, 목적어, 보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다음에 이 왓절 자체가 지금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호 붙인 것처럼 1번 역할이다. 1번 역할. 그런데 이 왓절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니? is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위에 보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는 이 왓절이 무슨 어떤 격으로 쓰인 거죠, 얘들아? 주격으로 쓰인 거죠. S의 주격. 주격이니까 그렇지. 자기가 좀 예쁜데. 그래서 이걸 쌤이 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주어 역할을 약간 여기 안에 있는 이 주격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왓절 자체가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일단 밖에서 어떻게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 다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인지 목적어 역할인지 보호 역할인지가 되고 다시 왓절 안에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을 하죠. 여기서 주격인 거냐 목적격인 거냐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기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하고 이제 맞아요 하고 공감이 좀 되겠지만 사실은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 대충 안 쓰고 느낌대로 가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주어로 쓰이고 목적격인데 목적격 때문에 주어 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뭐 역할을 하느냐와 안에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완전 다른 개념이 되겠지. 주어이면서 주격, 주어이면서 목적격, 목적어이면서 주격, 목적어이면서 목적격, 보어이면서 주격, 보어이면서 목적격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항상 앞과 안은 별도로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얘기하잖아. 관계대명사는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확인해야 될 게 항상 두 가지를 세트로 확인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항상 1번 확인하다가 2번 놓치고 2번 확인하다가 1번 놓치는 바람에 실수가 많아져서 어렵게 느끼는데 왓절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항상 이 두 개를 따로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뭐 주격,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보다가 나머지 하나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야 된다. 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3번을 붙일 건데 여기다가 녹색으로 할까요? 3번 주의할 점 3번입니다. 3번은 항상 여러분들이 단수, 복수를 신경 써줘야 죠. 역시 예문으로 그냥 바로 설명해 볼게. What matter to you are your great time. 틀렸죠? 고쳐봅시다. 얘들아. What matter to you are your great. 너에게 중요한 것은 너의 성적이다. 그렇죠. matter 쓰다 그죠. 또 여기서 is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똑같이 따져볼게요. 얘들아. 여기 이제 목적격이면 별로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일단 주어로 쓰였거든요. 일단 주어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동사, 그리고 안에서는 무슨 격인지 지금 보니까 역시 동사가 이렇게 나와서 무슨 격이지 이거? 주격이다. 자, 그래서 보면은 주격인데 주격의 주어가 지금 what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격 what으로 쓰였기 때문에 what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단순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what절은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안이잖아요. 안. 아까 위에 안인 건데 what절은 안에서도 조건 단수치. 그리고 뒤에 또 저기 적혀지면 밖에서도 조건 단수치.
이걸 원칙으로 갑니다. 그래서 what matter to you 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려고 할 때 what 안에서 이 주격은 뭐라고 되는가 여기서 이 주격은 무조건 지금 본 것처럼 안에서도 단수로 지급이 돼서 안에서도 지금 단수로 이렇게 지급을 해서 what matter to you가 what matter to you가 되는 거고 밖에서도 what matter to you 너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이 주어 자체도 뒤에 문장으로 이어갈 때 똑같이 또 무슨 취급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단수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둘 다 뭐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안에서도 주격인 경우에 단수 붙이시면 되고 밖에서도 무슨 역할을 할 때 주어 역할을 할 때 신경 써주면 되겠지. 목적어 역할은 뭐 역할 상관없지. 상관없다는 그래서 안에서도 무조건 단수 취급, 밖에서도 무조건 단수 취급이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냥 체크하면 다시 다시 얘기하지만 왓절에서 체크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무슨 역할을 했냐. 두 번째 안에서 주격이냐 주어가 없냐 뒤에 목적격이냐 목적어가 없냐.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안이 되었건 밖이 되었건 안에서도 무조건 밖에서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단수 취급이 제대로 되어 적느냐 하면 이 세 가지 확인하면 거의 끝이. 세 가지 확인하면 거의 끝인데 이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역시 여러분 100점도 다 보는 학생들이 생각해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데 하지 말까? 헷갈릴 것 같아요. 다음에 할까? 너무 내가 좀 오버하나? 너무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거 너무 뭐 이런 거 너희가 뭐 어떻게 하지? 이제 위에 있는 이 원칙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가 한 문장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떤 경우냐면은 내용상 복수임이 너무 명확할 때는 이게 복수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문장인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두 문장이 됐거든요. 쌤 밑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I like dogs and cats. 그래서 what I like 뭐 이런 거야. 그냥 나도 당연한 거야. 나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거가 지금 어디 있다? 집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뭐가 집에 있을까? 개하고 고양이겠죠. 이거는 내용상 what I like가 개, 고양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시간에는 뭐로 가는 거지? 아로 갑니다. 왜냐면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왓절을 단수로 취급하는 거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이 왓절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때 그냥 무조건 단수로 전제를 깔자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너무 복수인 게 명확할 때는 복수로 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여러 번 잘 물어보지 않을까요? 시험 나오면 근데 질문거리를 쌤 미리 던지고 가는 거지. 쌤 너무 쪼잔하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서 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고 어리버리하면 선생님이 이제 80명이라도 혹시 잡아서 갈 건데 아니야?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적당히 앞에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할게요. 완전은 이게 다고 이제 근데 끝은 아니야 얘들아. 자 1, 2, 3번 주의할 점의 기본 내용은 다 설명했고 1번이 기본이다. 2번 이번에 원리를 조금 봐줘야 돼. 근데 이 원리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왜 다른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주식을 하는데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왓은 왜 명사를 주식하지 않고 자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냐.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왓절이 명사절인 이유는 뭐한 거다. 왓은 선행사를 뭐 해버린 거지? 먹어버린 거죠. 선행사를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쓴 거야. I know the thing 그 다음에 which you want. 틀 일이 많네.
않겠죠. I know the thing which you want를 여러분이 개념 잡아주면은 the thing 그것이고 which you want가 꾸며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I know the thing which you want. I will give you the thing which you want, and I will bring the thing which you want tomorrow.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쓰다 보면 걔도 되게 뭐 하는 거야? 귀찮지 않겠어? 우리도 많이 쓰잖아. 그거,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우리도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 the thing which는 되게 귀찮지 않겠니? 그래서 그냥 이거 우리 어떻게 해버리자? 에이 귀찮다.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좀 이거 좀 짧게 좀 편하게 쓰자. 것 할 때 좀 어떤 떠오르는 느낌, 그것, what, 어떤 것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냥 이걸 뭐 해버린 거다? what you want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면 이 what은 뭐를 먹어버린 거지? 선행사를 먹어버린 거예요. 더띵을 먹어버린 거다. 그리고 이 더띵을 기본으로 무슨 취급하는 거야? 단수 취급의 원칙으로 가는 거야. 선행사는 명사잖아 지금 여기서. 선행사는 명사거든요. 위치 이하의 관계사는 뒤에서 이게 형용사거든요. 명사하고 명사가 합쳐지면 뭐라고 보면 돼? 그냥 어떻게 보면 된다? 명사라고 보면 된다. 쉽게 생각해봐. 프리티 보이면 형용사의 명사야? 명사구잖아. 프리티 보이면. 그렇지 않나요? uninteresting 부품이 형용사의 명사야? 재밌는 책이잖아. 명사구거든. 여기에 the thing which는 which you want 뒤에 수식을 같은 자식으로 다 사라졌고 있니? 여기 이 자체에서 뭐라고 보면 된다? 그 자체로 명사를 갖다고 보면 된다. 옛날에 정말 옛날이에요. 정말 옛날에 교화 중에서 의학교 때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정말 수수령인데 I know nothing.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 두 문장을 뭐 하시오? 합치시오. 합치는데 반드시 뭐를 쓰시오? what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시험에 답을 뭐라고 적어놨는지 굉장히 많았다면 I know nothing what you 이렇게 적은 애들이 엄청 많았다 얘들아. 어이도 어쩌지 내 비웃고 있지. 그런데 시험장 가서 순간적으로 맨날 지금 여기에서 왓절 영장만 막 하다가 더띵 처음 이게 알긴 알지. 그런데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시험 때 어떡하지? 왓을 쓰라는데 이렇게 쓰는 애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대줘야 되는 애들아 답은?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되죠. 이 what 자체가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을 합친 게 what이니까. 우리 학원에 없었어요 얘들아. 없었는데 학교 애들이 많이 틀렸대.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헐 막 그랬거든. 좀 옛날이긴 하다. 그래서 이거 은근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자꾸 나오죠. 이거 시험 안 나오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아니야 이거 나올 중요한 거 하자. 그래, 이거는 합시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접속사 대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하시죠. 그리고 일반 관계대명사, 뭐 that도 될 것이고 후 위치도 되겠지만 주로 아마 위치나 대시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좀 밝혀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 하는 걸 잡아주려는 것이 이제 구별을 받죠.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에만 충실해주면 됩니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가를 수가 있을 건데 당연히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이 될까? 밖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그리고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지. 다 알죠 얘들아? 무슨 사실입니다. 접속사 대신 밖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니? 명사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왓절과의 공통점이죠. 왓절도 무슨 역할?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안이 달라지죠. 접속사 대신 뒤에 무슨 문장이 붙는다? 완전한 문장이 붙어서 뭐뭐라는 것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뭐가 된다? 불완전한 문장이 없다. 왜? 관계대명사에서 기본으로 이거 주어나 목적어 없는 거 다 알고 있지 얘들아? 심지어 근데 여기 해석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일반 관계사는 위에서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야?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은 오히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얘들은 여기가 겹치고 얘들은 여기가 겹치는 거지. 구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서 밑에 있는 부분은 차이점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어디가 다르다? 여기는 명사의 자리가 아니라 명사를 보여주는 수식, 일종의 무슨 역할?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는 점. 적을까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해석과 다르죠? 여기 해석이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가서 정리 한번 해주고 하고 여기에서 아까 쌤이 뭐를 여기는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what하고 그 다음에 의문사절에서 의문사절 뭐 who도 있고 what도 있고 which도 있고 where도 있고 when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건 의문사절에서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구별인 건데 이 구별을 정리를 하면은 구별이 가능은 한데 이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어법을 이용했을 때 뭔가 이득이 돼야 되는데 아무 이득이 안 돼. 지금 뭐라고 생각하지 없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I know what you I don't know what you want. 위에 있는 문장에 있는 이 what you want를 해석을 네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오케이.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라고 해석을 해도 오케이. 나는 알아. 네가 원하는 것을 알아. 나는 알아.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그건 없잖아. 밑에 마찬가지예요. I don't know what you want. 역시 뭐뭐라는 것이라고 하나 무엇을 뭐뭐 하는지라고 하나 상관없다.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몰라.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상관없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뭐지? 필요가 없다는 말이 이 얘기야. 근데 구별은 가능한데 혹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위에 문장은 what절이고요. 밑에 문장은 의문사절입니다. 구별은 가능해요. 구별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뭐하니까? 아니까. 알면 what절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을 안다, 생각한다, 주장한다, 뭐 준다, 가져온다, 알면 다 what절이에요. 여기는 왜 의문사절이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모른다, 물어본다 이렇게 되면 의문사절이에요. 구별도 별로 어렵지도 않아. 그런데 뭐 굳이 하는 이유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구별 나는 알아둘래요 하면 알아두고 아니면 말던가 일단 쌤이 조금 이렇게 많은 수준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문제 나오면 그냥 살짝 알아보라. 여러분이 이거 설명을 했고 이걸 자꾸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알아는 뒀으면 좋겠는데 너무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도 확실하게 알아두는 기준을 두고 얘는 뭐 나중에 피규도 테스트 안 봐도 돼. 테스트 안 봐도 되고 나중에 뭐 시험 문제 나오다가 뭐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알아두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아둡니다. 근데 알아두면 어법을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데 좀 도움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좋냐? 중요한 거 중요한 것들 안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들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까? 차근차근 적어줍니다. 누가 죽었네, 누가? 정리 다 됐나요? 필기 다 했어?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붙여야 되겠는데? 아니요. 정말 예쁜데? 아니요. 이거 완전 여기 색깔까지 이거? 근데 제가 생각을 한봐 예쁜 좀 봐.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한순간이요? 봐봐요. 봐봐요. 이거 색깔을 구별해줘야 다 이유가 있어. 다 알고 있지?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봐봐요. 이건 색깔을 봐보라고요. 여러분 정리하고 이제 수업 들어갈 거니까. 네. 와, 아니 시간 나면 문제 풀어. 지금 물어보고 있었어요. 너 계속 아까 보니까 너 지금 누구더라? 예희하고 떠들고 윤정이하고 떠들고 너